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거 이후의 계획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응원을 해요. 예.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이중섭 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는 응원을 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는가예요. 이거는 북한 체제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우파 트럼프 정권은 남북을 통일시키려 하고 있어요. 물론 김정은이가 그 노선에 같이 들어와 준다면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심은 있는 것 같아. 미국 쪽에. 그래서 그 와중에 중국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최초 보도가 하필은 또 CNN이었어. 미국의 좌파신문. 그래서 김정은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중국 쪽 세력으로부터.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북한의 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아주 이번 선거랑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다시 선거 부분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선거 끝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저 조선일보에 나왔던 신문 머릿기사가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자주 연락하며 개헌 연대 물밑 작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친문 뺀 정파들 개헌 고리로 공감대.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016년 12월 24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갖고 막 데모하고 난리 나던 시점이었을까? 아마 이때가. 촛불 시위하고 아마 요때쯤일 거예요. 그때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3명이 만나서 개헌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본론이에요. 개헌. 자, 민주당에서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의원도 그 당시에 김종인은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당 안팎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최근 김 의원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서울시장은 대표적인 친중파지요.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탈당을 선언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여시재 만나서는 잘했다는 말을 건넸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근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이 보이세요? 그림. 이 그림이 보이세요? 이 기사를 딱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물론 이 조작도 사드 배치 관련 문제 때문에 중국 애들이 탄핵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뭘 준비하고 있었냐?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여시재, 이재명, 박원순,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플러스 누구? 박지원, 김무성. 이거 탄핵 찬성했던 세력들이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이 보이세요, 지금? 자, 2017년 4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6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5개월인가? 김종인 공동정부 준비위원장 수락 2018년 헌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물론 못했어요. 하지만 헌법 개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김종인이 원하는 게 뭐다? 헌법 개정이에요. 김종인 여기 보면 또 뭐가 나냐?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개혁 공동정부 대상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한 대로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면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히 배제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국회의원 됐네, 이 사람들. 나경원은 안 됐죠. 뭔가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과연 우파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 이코르 우파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은 우파라고 보는 게 낫겠지. 미래통합당 전체를 우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자, 100만 명 이상 동의하면 개헌, 날치기 발의원 148명 명단 공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죠. 저 뒤에 서 있는 김무성이 보이십니까? 100만 명 이상 동의하면 개헌이 날치기 법안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김무성이가 나오네. 이게 2020년 3월 9일이에요. 그쵸? 2016년 12월 23일 날 이미 김무성은 김종인과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안녕 잘해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국회의원이니까 여러 가지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모르고 갈 수도 있어. 전혀 상관없는 회의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 지속적이었어. 지속적이었다고. 그렇죠? 지속적이었다고. 얘네들은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김무성 나오죠? 박지원, 문 대통령 개선 나선다. 한석이 아쉽게 홍준표 복당할 수밖에. 얘네들 다 한편이네.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 보여요?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냐 아니냐 재판을 한다 아닌다를 관심을 가질 때 제가 봤던 부분은 개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이번 선거 100날 노력해봐야 이번에 80석이고 기적같이 잘하다 보면 100석입니다. 이 얘기했더니 또 주길에서 난리를 쳤더라. 김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됐었다고 저는. 뭐 현실적으로 내 말이 맞구만. 내가 맞췄네 오히려. 맞췄다고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선거에서 목표했던 거는 개헌 저지선까지 지키는 거예요. 개헌 저지선. 지금 개헌 저지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거야. 완벽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어요. 뚫릴 수 있어 지금. 뚫릴 수 있다고. 이번 선거는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미래통합당은요. 지려고 선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황교안 이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 이 사람은 개헌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선거 때문에 말을 못했을 뿐이지. 응? 미래통합당 비판하면은 우파 분탕자라는 얘기 들을까봐. 그래서 우리랑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 몇몇 사람들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절 미래통합당에 대한 얘기를 함구해버린 거예요. 왜? 미래통합당 하는 짓 자체가 이상하거든. 하는 짓 자체가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얘들은 선거를 지려고 하는 거, 지기 위해 선거하는 것 같은 거야. 아니 보면은 저렇게 하면 선거 지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하는데도 다 피해가 버리네. 다 피해가 버려. 그래서 지는 길을 택해. 아니 전력 투구를 다 해도 140석? 그건 기적이고 저희는 100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거거든요. 제가 100석을 얻기 위해서 개헌저지 온갖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자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하고 이상하게 공천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하면 선거 질 텐데 하는데도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려고 선거했다 해요. 단 워낙 문재인이 똥통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자폭을 하려고 해도 100석 이상 넘어버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만족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 결과가 나오는 건 부정선거 포함해서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의 시사 인터뷰 진행자가 홍준표, 김태호 무소속 당선인들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를 묻자 미래통합당도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무조건 봉당한다고 단언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잖아. 다 뭐랑 관계 있다? 개헌. 개헌이에요, 개헌. 이번에 희한한 공천 개헌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개헌 참석하는 쪽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개헌 반대하는 사람은 공천을 안 주거나 여러 가지로 왕따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우리가 감시해야 될 거는 개헌을 못하게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요쯤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하려는 의중을 이야기할게요. 이번 선거 보시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많은 사람들이 찾았죠? 이거 조작된 것 같다. 이번 선거. 조작을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역대 선거 조작 중에 최대의 스케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조작을 많이 해서 아니 눈에 빤하게 보이는 거짓말을 하네? 이럴 정도로 심해.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왜 뻔히 들킬 수 있는 이 부정이라고 선거죠. 부정선거는 저 눈에 안 띄게 요만큼씩 하는 거예요. 요만큼씩 몰래 조작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봐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조작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국인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국이라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얘네들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준석 같은 애가 나타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발하겠다. 세게 나가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 글로 가버린 거야. 이것 봐라. 부정선거 아니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어떤 유튜버들은 모금까지 하죠. 개인 계좌에다가.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전부 부정선거에 쫙 꽂히고 있어. 그래서 막 돈을 주겠다 그래. 부정선거에 재판을 하고 참가하면 돈을 주겠어요. 후원금 주겠다는 거지. 난 좀 다르게 보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느냐? 얘네들 부정선거가 이렇게 드러낼 정도로 빤한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 이러고 나서 얘네들이 바로 뭐로 들어가냐? 개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난 여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와, 이것 봐라. 통상적으로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면 부정선거다 아니다 놓고 싸웁니다. 너 왜 그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고 오히려 선거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난리를 쳐.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뭘 준비하느냐? 개헌 준비. 보세요. 이렇게 개헌 준비하고 있다고 얘네들은. 이거 하고 있어요. 발빠르게 우파 사람들이 전부 다 선거 무효해야 됩니다. 선거 무효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선거 무효 재판이니까 돈 좀 주세요. 선거 무효 관련된 아스팔트 집회해야 되니까 돈 좀 주세요. 그리고 막 돈을 갖다 막 퍼주죠. 이렇게 먹어라 막 하고. 근데 문제는 뭐다? 민주당은 개헌 준비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한 팀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니들 한 팀이야? 왜 미래통합당이 개헌 준비하는 거를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지? 재판 괜찮다니까요. 조사해야 돼요. 근데 서버를 제외시킨 상태에서의 조사는 아무 의미 없어요. 투표함만 개봉해봐야 개쪽당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왜? 쟤네들 바꿔치기 할 수 있다니까. 투표함 갖고 퍼포먼스하고 그래. 돈 좀 주세요 하면서. 야, 이런 개새끼들을 만나는 거예요. 서버를 막아야지. 나머지 아무 의미 없어요. 또 한 가지. 개헌을 하는데 왜 개헌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차입니다. 여러분들이 탄 기차예요. 쭉 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는 개헌,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된 재판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될 리도 없겠지만, 제가 얘기해서 될 리도 없겠지만,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진행이 된다 쳐봐요. 여러분,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재판을 진행시키면, 이게 종결된 데까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일일이 안 끝납니다. 이거 최소한 2, 3년 걸리는 거예요. 2, 3년 뒤에는 2022년 다음번 선거로 넘어간다고. 이거 재판 질질질 끌 동안 이거 결론이 안 난다니까 그러네. 재판 계속 끌어요 얘네들이. 시간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시간이 걸리는 재판에 집중을 하고 시선, 인터넷 어떤 시청, 그 다음 뭐 후원금 왕창 여기다 쏟아부을 동안에 문제는 무엇이다?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다음 선거 때까지 결론 안 나고. 근데 우파의 시선을 여기다 잡아놓고서 민주당은 무엇을 하느냐? 개헌. 개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수처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움직여도 돼요. 괜찮아. 근데 지금 움직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위헌이에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 한국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꿔놓고 나서 해야 헌법에 근거한 정당행위가 된다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헌을 하려는 걸 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부정만 계속 재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이게 기차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온데 해서 꽈강 하고 다리가 터지는 거와 똑같아. 뭐다? 못 가요. 개헌은요. 한 달 뒤에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일주일 뒤에도 할 수 있어. 국회의원 모아놓고 야 개헌 찬성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했던 모든 걸 바로 속도전에서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세요 지금? 이해 안 되세요? 얘들 개헌 이거 저지 못하면요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공수처 이제 실행되는 거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예, 이해되시죠? 그래. 부정선거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정선거 재판은 30%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70%의 에너지는 개헌 저지로 가야 돼요. 왜? 개헌을 저지시켜야 부정선거 재판이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 개헌이 돼가지고 공수처가 작동되게 되면 야, 이 재판권 취소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마. 그럼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개헌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개헌 쪽 찬성을 하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을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면서 만약에 이번 개헌을 찬성표를 던지면 니들 다음번 국회의원 배지 없다라는 거를 협박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국회한테 제일 무서운 건 배지예요. 너 다음번 선거 때 안 찍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막냐고요? 이거는 감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들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가를 감시해야 돼요. 못하게.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이 기사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번 사상 최대 피고인 국회대나 기소된 당선인 15명 수사 중 기소된 당선인 15명, 수사 중 90명. 그럼 얼마야? 105명이네. 한 50명까지 가능하다고 신문기사에 난 것 같았어요. 안 나오는구나. 50석 정도까지. 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실 거는 뭐라 보냐면 개헌 저지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개헌을 찬성하려 하는가?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놈들이 근데 하필이면 김종인이가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이네? 하필이면 그 안에서 누가 자꾸 개헌 지지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개헌을 밀고 가려 하는가를 감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거 외에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다음번에 찍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작업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선거, 부정선거 나와서 지금 90명 기소됐다고 하는데 50석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50석을 2년 뒤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180석 대 107석인가로 지고 있죠? 50석을 우리가 가져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0석 가져오면 우리는 157석이 되는 거고 저기는 130석이 되는 거예요. 50석을 가져온다면. 자, 근데 선거라는 건요.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부정선거를 했어서 이번에 다시 기소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해서 기소된 것도 있을 거예요.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당이 잘못을 해서 기소가 돼서 다시 보궐선거를 들어가던 상관없이 민주당이 잘못해서 이번에 됐어도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선거에 잘못해서 다시 선거가 돼도 미래통합도 후보는 내요. 근데 2년 뒤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 설령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이번에 선거가 무효화되고 다시 보궐선거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2년 뒤에 선거를 하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이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왠지 아세요? 문재인이가 개판 치고 있으니까. 문재인이 깽판을 쳐놨기 때문에 확률이 올라가요. 하다못해 50석 중에 30석만 먹었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37석이 되는 거예요. 저기는 150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2년 동안 죽어라 해야 될 게 뭐냐면 개헌저지예요. 개헌저지. 개헌만 막으면요, 쟤네들이 공수처를 못 움직이나. 움직일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면서 공수처를 움직여야 되는 거야. 헌법에 위배되게 행동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뭐다? 좌파반 광주 사태지. 뭐 좌파적 사고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막 때려잡는 거야 그냥. 과거 쟤들이 뭐 독재 정권이 막 했다며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2년 뒤에 헌법을 무시해서까지 공수처를 움직여서 사람을 잡아놓고 하나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2년 뒤에. 그 2년 뒤는 2022년이고 2년 뒤는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있는 해입니다. 2년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힘이 빠지면서 잘하면 우파한테 기회가 와요. 왜? 경제, 외교, 국방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주워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대통령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022년에 우파 대통령이 나옴과 동시에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상황이 그대로 반대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180석, 압도적 규모로 되는 이 힘의 권력관계가 2년 뒤에는 우파 대통령, 우파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쪽으로 뒤집힐 수 있다니까. 그러면 개헌을 하지 않고 공수처를 움직여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두들겨 패고 벌금 때리고 했다가 정권 뒤집히면 얘들 어떻게 될까?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리스크를 얘들이 안으려 하겠어요? 안 해요. 얘들도 지금 아슬아슬하다고. 아슬아슬. 얘들의 공산주의 혁명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이길까 질까가 애매해.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얘들은 개헌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헌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 정리가 되셨죠? 단기적으로는 개헌 저지를 하면서 부정선거 절차는 하세요. 하시는 분은 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체 반대 안 한다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하는데 이 부정선거 재판이 3심으로 완전히 안전하게 끝날 수 있게끔 교량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개헌 저지를 막아줘야만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재판을. 그걸 하자는 거예요. 네.